안녕하세요. 탑6 분들 미스터 트롯 이후에 뉴에라하고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함께 행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미스터 트롯 정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미스터 트롯, 우리의 탑6 이제는 계약이 종료가 되고 미스터 트롯도 어떻게 보면 역사 속으로 남겠네요. 서로서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탑6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탑6의 행보를 보면은 정말 이때까지 와 어떻게 참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만이 아닌 여러 분야로 활동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동원 군. 근데 정동원 군은 제가 뭐 준비하면서 봤지만은 사실 삼촌의 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쉬는 부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가수로서 좋은 추억, 좋은 기억 많죠. 하지만은 정동원 군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친구라는 추억이 없을까봐 사실 조금 걱정입니다. 그냥 전 국민의 사랑받는 정동원 가수가 아닌 그냥 동네에 정동원 친구라는 그런 추억이 없을까 봐서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뭐 지금은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쉬고 있고 휴식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카카오 드라마는 출연이 확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연기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 아마 가장 바쁜 탑6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이찬원 씨입니다. 이찬원 씨. 그런데 이찬원 씨는 가수도 예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능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일은 국민 가수의 마스터죠. 마스터. 미스터 트롯 선배로서의 뭐 가수의 본질적인 뭐 그런 부분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마스터로 진행이 됐고, 라켓보이즈라고 배드민턴 관련 예능, 뭐 거기서 배드민턴 치는 건 아닙니다. 캐스터로 뭐 해설위원으로 뭐 나왔다 하는데 그게 봤을 때는 뭐 더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 봤을 때는 아니 라켓보이즈 뭐 배드민턴 예능이면 배드민턴을 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뭐 설명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배드민턴 관련된 뭐 룰이나 아니면 용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얘기를 할 줄 아는 그런 순발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이찬원 씨는 배드민턴 한 1년에서 2년 가량 했답니다. 실력은 뭐 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라이온즈 예전에 특별 게스트로 해설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해설을 잘했냐면은 다른 분들이 그냥 새로운 해설위원인 줄 알았대요. 캐스터인 줄 알았답니다. 특히나 같이 그때 해설을 했던 양준혁 씨도 진짜 잘한다고 극찬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서 뭐 인기 많으면 더 간다 아니면 좀 없어질 프로그램이지만은 가나 다 함께라는 다 같이 함께 한글 관련된 단어 맞추는 퀴즈 프로그램에 MC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찬원 씨의 매니지먼트는 예능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해서 가수를 아예 접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예 접은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라는 노래 이번에 사실 이번 노래 부르면서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건데 뭐 1등도 하고 있고요.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TV에서 라이브로 인연이라는 라이브 방송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 근래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냐 하면은 300회 특집 아는 형님의 이번에 영탁 씨하고 이찬원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진짜 아마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가 이게 어떻게 이때까지 어떻게 이런 끼를 갖다가 숨기고 있었는가 진짜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트로트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뽕송악당 거의 뭐 끝이 유에라랑 끝이 나고 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탑4로 다시 운영이 되는데 뭐 정확히 탑4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영탁 씨, 그리고 이찬원 씨, 장민호 씨, 그리고 황윤성 씨가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뽕순학당이 뭐 새로운 패널들이 추가가 되고 사람이 줄어서 어떤 인기나 그런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탁 씨는 제가 뭐 이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워요. 아무래도 뭐 다른 행보도 많고 뭐 JTBC에서 좀 더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실 거예요. 주류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습니다. 딱히 영탁 씨가 문제가 일으킨 건 아닙니다. 영탁 씨의 어머니 문제긴 한데, 이번에 제 MBC에서도 그 관련된 탐사 프로그램에서 나왔죠. 조금 내용은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민호 씨는 어떨까요? 장민호 씨가 사실 기존에는 아이돌 그룹으로 처음 데뷔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드림팀 같은 것처럼 어디 수영장에서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가수로 아이돌로서는 실패의 쓴맛을 봤죠. 그리고 참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로트에서도 마초 남자로 수염을 길러서 노래를 불렀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은 장민호 씨는 미스터 트롯으로 가수로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제 인생 2막을 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라는 서울하고 부산 쪽에도 공연, 콘서트, 단독 콘서트 준비한다고 하는데 참 멋있습니다. 드라마 맞죠?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라이브로도 2년 했죠. 이찬원 씨하고 장동민 씨하고 영탁 씨하고 정동원 군하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남은 2명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위에 분들은 4명은 그냥 미스터 트롯 끝이 나고 자기 하고 싶은 쪽 분야 살려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찬원 씨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다른 분들은 비해서 사실 큰 임팩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의 탑6 영원한 진 임영웅 씨, 과연 위에 분들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역시 1등은 1등이다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 공영방송하고 예능하고 불러가지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임영웅 씨 거절. 안 갑니다. 왜냐? 신규 앨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노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 거기서 약간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다리면 또 감질나니까 조금 맛소금 같은, 이번에 공중파에서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 참여했죠. 시청률이 26.5%입니다. 인류 전체 1위. 대단합니다. 26.5%면은 거의 대한민국 26%가 드라마 다 그거 본 건데, 드라마를 본 건지 아니면은 우리 임영웅 씨 OST 노래 들으려고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임영웅 씨의 이 OST 노래가 조금 슬픈 노래긴 한데, 이게 슬프거나 주인공이 애잔할 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발 주인공 좀 계속 슬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계속 슬프면 안 되겠죠. 해피엔딩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공중파 러브콜 다 무시하면서도, 이게 또 뉴스지만은 카드라인지 진짜인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방탄소년단 기획사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설이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땡 굴뚝의 연기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불은 좀 지폈겠죠.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아무래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 포털에서 연예인, 가수 이런 인기 파워 척도 보면은 1, 2등이 거의 방탄소년단하고 임영웅 씨예요. 거기에 지금 같이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 순간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거기는 잔치 한번 벌여야죠. 세계화 진출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명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김희재 씨입니다. 김희재 씨 지금 딱히 위에 보시면은 4명처럼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럼 뭘까요? 임영웅 씨처럼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계약서도 나는 것도 아니고, 장민호 씨처럼 단독 콘서트 그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중화권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임영웅 씨는 세계화, 김희재 씨는 중화권. 근데 아시죠? 중화권하고 세계화가 거의 다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됩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중화권의 최강자로 불리는 마운틴 무브먼트가 합작을 해서 우리 김희재 씨를 키운답니다. 이미 그 정도까지만 해도 매니지먼트 탄탄한 기반이죠. 마운틴 무브먼트. 현재는 같은 소속사 박혜진 씨하고 거의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혜진 씨 이번에 팬미팅 했는데 거기에 특별 가수로 김희재 씨가 나옵니다. 김희재 씨가 나오게 됐는데, 조금 이것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박혜진 씨 팬미팅 1차적으로 박혜진 씨 팬분들에게 먼저 티켓팅을 했답니다. 팬클럽.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거의 바로 하루 만에 매진됐답니다. 우스갯소리로 김희재 씨 파워가 티켓 파워를 한몫하지 않았나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는 윈윈이죠. 박혜진 씨는 매진돼서 땡큐고, 김희재 씨는 중화권 쪽으로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또 땡큐고. 이게 왜 더 힘을 더하냐면은 김희재 씨가 중국 최고의 SNS죠. 웨이보 이런 데서 중국어로
박혜진 씨의 팬클럽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랑 끝이 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다라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김희재 씨 중국어 잘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희재 씨가 참 중국권으로 정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한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모델이 됐는데요. 모델. 의류 브랜드 이름이 바이브레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중화권하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김희재 씨가 모델로 발탁이 되고 김희재 씨 관련된 라인업으로 옷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 빼박 캔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끝장난 거죠. 중국권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미 중국어 할 줄 아는데요 뭐. 그렇다 해서 한국에는 뭐 좀 소홀히 할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방송 MBC입니다. 공중파입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에 출연 확정됐습니다. 파출소 막내로 배우로서 활동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영웅 씨하고 김희재 씨는 가는 길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4명보다는 4명 분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냥 뭐 시시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데 임영웅 씨, 김희재 씨처럼 임팩트 있는 약간 그런 행보가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인기 있으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트로트 부르면서 예능하는 그런 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희재 씨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감히 탑6 중에서 제일 크게 성공하거나 제일 크게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중화권의 거대 시장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죠. 몇 단계가 이상 차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중화권이라는 그게 성공한다는 순간 말도 못할 정도의 부는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단순 트로트만이 아니라 연기자 분야까지 섭렵한 그들, 자 얼마만큼 더 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탑6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뭐 아시겠죠? 고맙습니다.